안녕하세요. 성경세무사입니다. 요즘에 고등학생들 공부하는 걸 보니까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특히나 경제 용어들이 꽤 나오거든요. 근데 그 경제 용어들이 한 번 이렇게 읽는다고 이해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도 공부할 겸, 그리고 저도 공부할 겸 해가지고 경제 용어를 가끔 몇 가지씩 골라서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인플레이션하고 디플레이션인데요. 이게 그 경제 뉴스들 보면 맨날 나오는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어떻고, 뭐 물가 상승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개념들 중에 오늘은 인플레이션하고 디플레이션 그리고 나중에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 개념에 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물가 상승이에요. 그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인플레이션은 보통 경제가 성장하는 단계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얘기하는 물가 상승이라는 건 뭐 일시적으로 뭐 하루 이틀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속적이고 장기간 동안의 물가 상승을 얘기합니다. 맨날 인플레이션 얘기할 때 물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 하락이란 말 이런 것들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것도 헷갈리고요. 그 물가 상승이라는 건 알겠는데, 뭐 물가 상승은 뭐 이런 거죠. 새우깡이 하나 있는데요. 그 새우깡 가격이 1971년에 처음 나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50원이었대요. 지금 2024년 기준으로는 한 1,500원 하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오른 거를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2014년 기준, 10년 전에 새우깡이 1,100원이었고 지금 10년 후에 1,500원이면 요 400원만큼 물가가 상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건 이 같은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가치가 하락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1,100원이었던 새우깡, 1,100원을 가지면 새우깡 한 봉지를 샀는데 지금은 가격이 1,500원이다 보니까 만약에 1,100원을 가지고 있으면 새우깡을 3분의 2 봉지 정도 사겠네요. 그러니까 이만큼 화폐의, 그러니까 1,100원이라는 가치가 하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용어로 쓰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은 보통 두 가지로 나눠요. 그 수요 측면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하고 공급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먼저 수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인 건 여기 영어에서 보시면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수요가 당겨 올린다는 거죠, 가격을.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장에 딱 새우깡이 두 봉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사 먹는 사람도 딱 두 사람만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때 가격이 1,000원이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한 명이 더 생기죠. 그러면 이렇게 세 명이 새우깡을 사 먹고 싶은데 시장에 새우깡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서로 자기가 먹겠다고 먼저 사려고 가격을 높게 부르게 돼요. 그러면 1,000원이었던 가격이 1,200원으로 오르죠. 결국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린 걸 수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가 뭐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생기죠. 그 다음에 소득의 증가도 생겨요. 여기 지금 사람들이 소득이 많아지면 더 많은 새우깡을 사 먹고 싶어 할 때니까 소득의 증가일 때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미래 인플레이션의 기대일 때도 이런 현상이 생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앞으로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예상이 있으면 지금 현재가 가장 싼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소비를 해 놓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미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반대로 공급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영어로 돼 있는데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이렇게 돼 있어요. 비용이, 원가가 밀어 올린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무슨 말이냐면 새우깡을 만들기 위해서는 밀가루도 들어가고요. 설탕도 들어가고 소금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런 들어가야 되는 재료들의 가격이 만약에 오르게 되면 새우깡의 판매 가격도 당연히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1,000원이 아니라 1,200원은 받아야 수지타산이 맞을 거예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 거를 공급 측면에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의 반대의 개념이 되겠죠. 물가가 하락하고 그 다음에 뭐 화폐 가치가 당연히 상승하는 효과가 있겠죠. 요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원리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경제 침체기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왜 발생하냐 하는 건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역시 수요 측면에서 수요가 감소했을 때, 그 다음에 공급이 증가했을 때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한다는 건 소비가 감소한다는 거고요. 이렇게 소비가 감소하게 되면 새우깡 2개 먹던 사람이 한 봉지만 먹게 되니까 새우깡은 잘 안 팔리겠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새우깡을 사 먹던 사람들의 소득이 감소되면 그만큼 덜 먹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수요 감소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계속 미래에 경제 침체가 예상되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려고 해요.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요 소비를 줄어드는 요 단계에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서 이렇게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새우깡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공급이 증가한다는 건데 갑자기 기업이 새우깡을 한꺼번에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요. 아니면 더 많은 봉투를 만들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을 개선하죠. 이렇게 되면 공급이 기존보다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들은 가격을 내려서 더 많이 팔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지금 인플레이션하고 디플레이션을 알아봤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데 요건 약간의 합성어예요. 스태그네이션이라는 단어하고 아까 살펴봤던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합쳐지죠. 스태그네이션이라는 단어는 경기 침체란 뜻이고 인플레이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가 상승이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경제가 좋은 시기에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인 상태가 스태그네이션이에요. 경기 침체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경기가 침체하면 기업들의 고용도 감소되고요. 그리고 고용이 감소되면 아무래도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도 감소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소득이 감소하는 상태에서 물가까지 상승하게 되면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서민들은 굉장히 고충이 심해집니다. 이게 뭐 완전히 극한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나라 상태하고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서 물가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경기가 성장기가 아니죠. 경기 침체기 비슷하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 상태가 되면 소득이 계속 똑같거나 아니면 감소되는 사람들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생활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 일단 오늘은 첫 시간이었고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용어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